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쑥스러우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뮤직톡톡 진행을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모교실은 출산용품 리스트 할 거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할 거고, 첫 번째 시간 우리 입히기 한번 클릭해 볼 거예요. 입히기 클릭하시면 베네 쪼고리, 신생아 모자,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 손수건 이렇게 있죠. 턱바지, 아기 네이, 바디슈트,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네 쪼고리라고 하는, 되게 귀엽죠. 네, 베네 쪼고리. 그래서 오가닉 소재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오가닉 소재 들어보셨죠? 오가닉 소재라고 하면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화학 농약이나 화학 제품을 전혀 쓰지 않은 농장에서 추출한 실이에요. 그게 오가닉 소재의 실이고 원사고, 그 원사를 통해서 만든 옷들을 오가닉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코튼 면하고 오가닉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오가닉 실이 워낙 비싸요. 그래서 당연히 오가닉 실로 만든 오가닉 의류도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 재배량도 좀 많이 떨어지고 화학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고가고, 그 대신 이 원단 자체에 화학 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피부, 되게 민감한 피부에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가닉 소재를 신생아 아이들한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오가닉만 저희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가닉 소재의 원단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베네 쪼고리는 우리가 언제, 보통 태어나서 언제까지 사용할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네, 30일에서 100일, 배꼽 떨어질 때까지, 네, 2주 정도. 네, 보통 한 달 정도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보통 한 3달 정도. 우리 애는 한 40일도 50일도 쓰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적으로 베네 쪼고리면 한 달이면은 거의 더 이상 못 입을 정도로 아이가 금방금방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 쪼고리는 거의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금방 풀어서 기저귀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를 수 있게끔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핥힐 수가 있고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을 이렇게, 손싸개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손싸개도 베네 쪼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이 대부분 많고,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 손싸개를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 보통 베네 쪼고리는 보통 1개월까지만 쓰기 때문에 좀 자라면 베네 쪼고리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우주복이라든지 바디슈트 이런 거 사용했을 때는 손싸개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는 손싸개가 안 달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베네 쪼고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수량이 몇 개로 나오죠? 5개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3개월, 6개월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로 해서 빨아서 하면 한 달 정도면 쓸 수 있고요. 좀 빨래하기 귀찮고 하면 한두 개 정도 더 준비하시면 되고, 그 이상으로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무슨 소재로 준비한다 그랬죠? 네, 오가닉 소재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신생아 모자예요. 모자. 네, 귀엽죠? 네, 아이. 네, 모자. 신생아 때는 우리가 외출을 거의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아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척추나 목이나 여러 가지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 안 하면 또 다칠까봐 잘 이동을 안 하세요. 또 엄마가 산후조리도 잘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신생아 때는 잘, 한 달, 2달 때는 잘 외출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외출을 안 한다고 해서 모자가 필요 없느냐? 이거 외출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딸꾹질도 방지하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씌웠다가 아이들은 또 땀이, 보면 온몸에서 땀이 나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머리부터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수유하거나 분유를 먹거나 하면 머리에 땀이 흥건해요. 엄청 힘든 거죠.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 힘드나 봐요. 그래서 땀이 많이 흐르는데 그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쉽게 빨고 금방 마를 수 있게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 체크하면 한 3개 정도로 준비해놨는데 한 2-3개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고 많이 잘 알고 있는 속싸개죠. 속싸개.
속삭에 보면 일반 담요나 일반 패드 같은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다른 게 이렇게 아이 머리를 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겉싸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속싸개의 가장 큰 용도는 뭐죠? 아이를 싸는 거죠. 모로반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잠을 잘 때 자기 팔에 놀래고 흠칫 깨고 울고 그러죠. 속싸개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처럼 잘 예쁘게 싸서 잘 때 든든하게 딱 묶어주면 채워주면 아이가 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싸개를 준비하시면 되고, 이 속싸개 역시 베네 쪼고리라든지 아이 아주 얇은 내복이나 바디슈트 같은 옷 바로 다음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젖고, 땀에 잘 젖고, 그다음에 모유수유나 그다음에 분유를 통해서 먹은 거를 또 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4, 5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 정도 준비했어요. 5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면적이 큰 만큼 잘 안 마를 수도 있고 건조기에서 말르시면 좋겠지만 또 이 나중에 남는 부분은 아이 베개 같은 데다가 싸서 아니면은 뭐 카시트나 아니면 용나 여러 가지로 아이가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싸개, 발싸개. 자, 보시면 딱 보면 알겠죠? 가로, 세로 어떤 게 이게 뭐죠? 손싸개. 이게 뭐죠? 발싸개. 발싸개. 되게 귀엽죠? 손싸개는 아까 얼굴이나 보호용도 당연히 되고요. 발싸개는 체온 조절, 아까 모자처럼 체온 조절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더라도 체온 조절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손싸개, 발싸개 많이는 필요 없고요. 요거 보시면 손싸개 한 3개, 발싸개는 더 적죠.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놨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사용하시면서 한두 개 정도 또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준비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항목이 뭐죠? 가제 손수건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가제 손수건만큼 정말 유용한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의류나 이런 원단 종류에서 가제 손수건만큼 우리가 전천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묻어도 닦아도 되고 아니면 날씨 찬바람 불면 목에다가 해가지고 머플러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앞치마처럼 목에다 해서 아이들 먹을 때도 되고 잠잘 때 베개 같은 데 깔아가지고 뭐 땀 흘리는 것도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손수건은 한 30개 정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이 손수건은 한 30개 정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쇼핑백에다 10개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10개를 가서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내드린 손수건이고 이 손수건은 다용도로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잘 빨고 해도 계속 이물질이 묻고 하면은 좀 누래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좀 쓰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거는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아무리 빨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리고 하면 되니까 깨끗한 거 위주로 써서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면 우리가 신생아 양말이라고 나오죠. 신생아 양말은 그야말로 아직 걷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외출이 잦지 않기 때문에 발싸개 정도 준비한 걸로 쓰셔도 되고 양말은 1개 정도나 2개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 양말은 아직 턱바지입니다. 아이 턱바지. 턱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손수건으로 대용으로 해도 되지만 턱바지 전용으로 나오면 이렇게 똑딱이 또는 이렇게 돼서 편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이 얼굴하고 입하고 목 근처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오가닉 소재고요. 대부분 아이들 신생아 옷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벨 같은 것들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몸에 안 닿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턱바지는 많이 필요 없이 이것도 한 2, 3개 정도 체크했어요. 그래서 1개 가지고는 금방 더러워지고 하니까 빨아서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생아, 완전히 아이가 어렸을 때 한 3개월 이전 신생아들이 입을 옷 한 3가지를 볼 거예요. 3가지가 뭐냐면 네이, 그렇죠? 내복이죠. 그리고 바디슈트, 그 다음에 우주복, 이 3가지를 볼 건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요게 네이예요. 네이, 아이 네이, 내복이죠. 내복. 요게 바디슈트,
바디슈트. 요게 우주복. 우주복은 딱 보면 알겠죠? 위아래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요거는 분리되어 있는데 내복이고요. 요거는 아래 또 하의 실종이죠? 요거는 바디슈트.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먼저 내복은 말 그대로 외출할 때도 아이가 신생아 때는 내복만 입혀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신생아니까. 그래서 상하의를 다 완전히 입혀서 좀 격식이 있게끔, 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 상하의 입혀서 나간다. 이렇게 외출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내에서는 집에 있을 때는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바지를 벗기고 올리고 내리고 불편하잖아요. 바디슈트는 이렇게 밑에 트임이 있고요. 앞 트임도 다 됩니다. 가운데도 다 트임이 돼서 아주 편리하게 아이를 씻기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입히는 것도 쉽고요. 그다음에 기저귀도 쉽게 갈 수 있는 바디슈트. 그다음에 바디슈트나 이런 네이들, 특히 이런 데 단점은 아이가 누워있고 움직이고 뒤척일 때 이렇게 상의가 들려요. 들려서 이제 허리가 빠지는 거죠. 허리나 배가 빠지게 되면 엄마가 잠깐 다른 일 하시거나 그럴 때 아이가 배가 노출이 되면은 배앓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도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요 우주복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나올 걱정이 없죠. 허리나 나올 걱정이 없죠. 그래서 우주복은 또 그거에 또 유리하다. 그리고 트임이 이렇게 발끝까지 다 돼가지고요, 쉽게 아이를 규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발사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밑에도. 아이가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신생아 입을 수 있는 의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기 네이는 한 3벌, 바디슈트가 유용하니까 5벌 정도, 우주복은 한 2벌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보면 식기기 항목이 있어요. 식기기 항목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식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기기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목욕하는 목욕용품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식기기 첫 번째 항목은 아기 욕조가 나오는데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기 욕조는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아요. 똑같은 거 2개 사셔도 되고, 하나는 좀 작은 거, 하나는 좀 큰 거. 그러면 아이가 더 컸을 때도 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탕 온도를 봤는데 금방 식고, 또 아이를 옮기고 다시 물 비우고 또 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욕용 따로 하고, 바로 와서 헹굼용으로 하고, 목욕탕으로 아이를 안고 나가시면 아이 케어가 되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탕 온도계. 우리 아이 목욕물 받는데 탕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죠. 한 대략 몇 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탕 온도. 목욕을 받아요. 목욕물을 받아서 온도 체크를 해요. 한 몇 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대략 38도, 36도, 6도, 40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도는 좀 낮고요. 38도에서 한 40도 정도인데, 헹굴 때 좀 더 따뜻하게 해도 되고요. 38도. 맞추신 분 2분 계시죠? 38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리죠? 손목보호대, 프라우스의 손목보호대 이번에 신상품 나왔죠? 갖다 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물어보면 그냥 생각나는 거 막 던지세요. 제가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네, 들어가주세요. 네. 뭐라도 하나씩 더 가져가야지 기분이 좋죠? 몇 도라 그랬죠? 대략? 38도, 40도 정도까지. 탕 온도계 이렇게 담궈 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팔꿈치로 해서 따뜻한가 이렇게 했대요.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넣어놓고, 탕 온도계는 하나 있어도 되는데 2개 있으면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양쪽에 넣어놓고 온도 맞춰서 목욕하다가 헹굴 때 보고 온도 떨어졌으면 조금 따뜻하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탕 온도계 좋고요. 그 다음에 탕 온도 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우리가 씻겨요. 근데 가장 먼저 샴푸로 이제 하죠. 샴푸.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제품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샴푸용, 바디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샴푸용 당연히 머리, 그 다음에 이건 바디는 온몸 이렇게 씻기는데요. 신생아 때는 정말
머리 하다 보면 몸까지 다시 닦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인원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인원이라는 제품을 신생아 때는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인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씻기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신생아 때는 올인원 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아이가 좀 자라면서 뭐 3개월이 넘고 6개월이 되고 그럼 그 사이에 아이의 모발도 좀 자라고 그러면 모발 전용 샴푸를 해줘야지 모발에 좋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는 모발 전용 샴푸를 하면서 나머지 바디워시를 하고 다 쓰면 또 다른 바디워시 사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워시까지 다 해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던 목욕 타올로 짠 해가지고 아이를 딱 안아주면 돼요. 우리 아이 인형 좀 하나 예쁜 거 갖다 주세요. 아이가 일단은 불안함이 없고요. 예, 물을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물에 계속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쏴주면 잘 어울리나요? 낯서네요. 이거 오랜만에. 예,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좋은 게 체온 조절. 예, 물에 나오자마자 바로 체온이 뺏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좀 미끄럽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아이를 잘못 안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건으로 싸가지고 안고 나오시면 아이가 편안하겠죠. 이렇게 나와서 방으로 들어옵니다. 방으로. 네, 아직 안 잡니다. 네,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뭐를 하느냐? 수분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수분 조절. 수분을 잡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시면 베이비 로션이 있습니다. 베이비 로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엄마들이 쓰는 거, 아빠가 쓰는 건 좀 독하고 또 향도 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맞죠. 예, 찌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 전용으로 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 전용 로션을 준비를 하시고요. 베이비 크림 로션에서 뭐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들어보면 예, 피부 장벽을 높여줘서 트러블이 없게끔 잡아준다 그런 거고요. 태어난 첫날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돌 지나고부터 쓰는 게 있고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훨씬 더 순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부터 태어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로션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골라서 사시면 되고 수딩 크림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요. 수딩 크림은 국지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수딩 크림은 진정 크림이죠. 오늘 외출을 했어, 야외 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뭐 자외선에 좀 노출이 많이 됐다, 아니면 뭐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그랬을 때 수딩 크림으로 발라주면 좀 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범위하게 아주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는 국지적으로 바르는 거고 매일 바르기보다는 필요할 때 바르는 수딩 크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발진 크림. 이 발진 크림은 말 그대로 그 부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기저귀를 자꾸 갈고 짓무르고 자주 갈아줬는데도 피부가 약하고 그다음에 소변 같은 거 방금 갈았는데 또 소변을 싸가지고 촉촉한 상태에서 계속 있거나 이렇게 좀 심해지면 아이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통풍이 좀 안 되다 보면. 그래서 그 부위를 코팅을 좀 시켜주면서 좀 딱딱하게 잘 보호가 되게끔, 예, 딱딱하게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더 이상 물러지지 않게끔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발라봤는데 되게 좋아요. 예, 제가 뭐 발로 부위는 없지만 손등에 발라봤다고요. 손등에. 근데 굉장히 좋아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요. 네, 손등을 내밀어주시면 기저귀 발진 크림이 요런 거니까, 네, 보시면 한번 쓱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코팅이 이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피부를 이렇게 코팅을 딱 시켜서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짓무른데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입 침독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그런데 계속 갈라지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정말 심하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겠죠. 이게 약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로 보호를 해주고 문제가 되면 병원을 가시면 되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발라주시고 통풍 잘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하시고, 혹시 물티슈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물티슈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입니다. 유아용 세제. 유아용 세제하고 섬유유연제가 있는데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이렇게 있어요. 이 제품들 유아용, 아이용 세제나 섬유유연제의 가장 큰 차이는 천연 유래 식물 재배로 만들었다. 천연 유래 제품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세제 찌꺼기가 없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새 찌꺼기가 거의 없고 천연 유래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나도 화학 제품을 통해 가지고 거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천연 유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세척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옷, 직접 피부에 닿는 옷이 그냥 깨끗하게 빨리고 천연 유래로 빨린다, 이렇게 세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품 브랜드마다 보시면 천연 유래 소재로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살균 세정제라고 나와 있는데, 살균 세정제는 우리가 보통 뭐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것들에 뿌려줄 수 있게끔 소독제 같은 거, 세정제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망, 그 다음 항목이 나와 있죠. 세탁망. 세탁망은 이렇게 크게 따라 있어요. 대중소 이렇게 있는데, 세탁망은 우리 아이들 옷이 워낙 원단이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잘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물건들하고 옷하고 섞이게 되면 당연히 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요거는 사이즈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해서 한 개씩만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신생아 우리가 기저귀가 있는데, 기저귀는 당연히 단계별로 스텝별로 이렇게 팔잖아요. 개월수에 맞게끔 기저귀를 사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기저귀 발진이 너무 심해서 통풍이 안 돼서 이 아이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를 쓸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좀 수고스럽다, 천기저귀를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천기저귀만, 일회용 기저귀를 아예 안 쓰고 천기저귀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혹시 천기저귀만 쓸 계획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굳이 뭐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를 쓰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천기저귀를 쓰면서 하시면 되고, 천기저귀를 할 때 기저귀 커버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들 대소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게 씻어주는 방법이 물로 세척을 하는 거죠. 물로. 외부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물로 세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데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항목이 이제 비데예요. 아기 비데. 아기 비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면대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세면대 수도꼭지를 열어서 아이를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를 씻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안아서,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 아이를 꺼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물로 닦이는 거예요. 이런 비데 받침이 있으면 좀 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눕혀서 아이를 씻길 수가 있다 해서 비데를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이제 쓰레기통 항목인데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쓰레기통하고 뭐가 다르냐면, 안에 패킹이 2겹, 3겹으로 되어 있어요.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기저귀를 넣어 놓으면 냄새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2중, 3중으로 차단을 해서 덜 나게끔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기저귀 꽉 차면 뽑아서 끊어가지고 묶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종량제에 넣고,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안에 2중, 3중으로 패킹이 되어 있으면 계속 올라오는 냄새를 좀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뭐 둥글게 내려가서 막혔다가 열고 막혔다 열고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저귀 교환 때는 이렇게 이런 기저귀 패드죠. 이런 교환대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테이블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테이블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허리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엄마가 허리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또 아이가 낙상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 침대, 아기 침대에 이거를 꽂아서 아기 침대에
가로로 꽂아가지고 기저귀를 갈고 침대를 빼면 아기를 눕힐 수 있는 그런 침대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두꺼운 소재의 쿠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패드 아기 전용이 있으면은 좀 더 기저귀를 갈 때 항상 거기서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저귀 교환 때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있으면은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유아용 손톱 가위를 볼 거예요. 손톱 가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가위형도 있고 우리가 쓰는 일반 손톱깎이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손톱에 정말 여러 가지 오염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균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쓰는 걸 같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 전용으로 요건 따로 준비해서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는 아이 전용으로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봉은 이렇게 하나 준비하면 신생아 면봉 이렇게 따로 있어요. 면봉도 되게 작아요. 아이들은 눈, 코, 입도 작고 귀나 코나 그쵸? 여러 가지 아니면 연고 찍어 바르거나 크림을 바를 때 그럴 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유아 전용 면봉을 쓰면 좋겠죠. 이런 거 따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강 티슈입니다. 구강 티슈. 구강 티슈. 순면 구강 티슈. 100% 유기농 이렇게 당연히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100% 유기농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구강청결 멸균 티슈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농 순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치를 못하고 치카치기 못하고 잠을 잘 때나 아니면 또 외부에 나가서 외출할 때나 그럴 때 요거 이용하시면 패킹 한두 개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티슈는 뭐 박스로 사놓으시죠. 다 당연히 아이들 먹고 흘리고 닦고 당연히 물티슈는 꼭 있어야 되고요. 콧물 흡입기. 콧물 흡입기 아이가 감기가 걸리고 거의 뭐 감기가 많죠. 열도 많고 그랬을 때 콧물이 꽉 차 있으면 머리도 띵하고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콧물 흡입기 뭐 수동형도 있고 자동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면 콧물 흡입하잖아요. 병원 가면 그것처럼 집에서 긴급으로 해줄 수 있게끔 준비하면 콧물 흡입기 하나 있어도 아이가 답답함을 좀 잡아주고 훨씬 또 병이 악화되는 거를 또 멈출 수가 있다.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콧물 흡입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먹이기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젖병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중간 것도 있고 젖병은 왜 이렇게 크기별로 다르죠? 아이들 성장 시기에 맞춰서 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처음에 큰 걸 사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신생아 때는 조금만 먹이고 좀 더 컸을 때는 양에 따라서 늘리면 될까요? 여기에 공기층이 많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배앓이를 하고 안 좋기 때문에 그 필요한 양만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젖꼭지도 그 아이 단계별로 뭐 1month, 3개월, 뭐 6개월 나와요. 그래서 그 스텝별로 해서 Y컷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빠는 힙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도 써져 있는 거 보시면서 단계별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젖꼭지 나오죠? 개월수 0개월부터 1개월로 나옵니다. 이렇게 개월수에 맞게끔 사서 끼우면 되고요. 우리가 젖병 젖꼭지는 정말 잘 세척을 해줘야 되죠. 세척을 잘 안 하면 바로 아이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브러쉬를 삽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젖병을 닦는 거죠. 요거는 젖꼭지를 닦는 거죠. 위에 꼭지를 닦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닦는 걸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 브러쉬에 맞춰서 세정제를 우리 퐁퐁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예, 이렇게. 그래서 젖병 전용 세정제예요. 당연히 찌꺼기가 없고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젖병 전용 세정제를 사서 이건 꼭 젖병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요거를 말려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릴 수 있게끔 해서 말리고요. 그죠? 말린 다음에는 보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관함에다가 열어서 젖병을 다 보관하면 되겠죠. 보관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젖병을 나는 삶고 싶다 하시면 삶으면 되겠죠. 삶은 거 꺼내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굳이 요즘에는 젖병 소독기가 있잖아요.
소독기가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소독기로 충분하고요. 다 살균이 됩니다. 근데 고온 살균이 아니라 저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젖은 상태에서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건조가 되고 다 말린 다음에 집어넣어서 소독을 하면 돼요. 이때 아이들 물고 빨고 하는 뭐 딸랑이나 장난감이 이런 것들 다 넣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용해서 다 나와 있으시고 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축기인데요. 스펙트라 듀얼S 유축기라고. 근데 이런 제품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 동시에 수유가 가능해야 되고 적정량의 수유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축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요. 또 양이 많았을 때는 나중에 아이한테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면 보관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게 모유 저장 팩이에요. 모유 저장 팩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몇 밀인지 양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신 저장 팩을 이렇게 담아서 따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양이 충분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축기도 전mom살 안 나고 동시에 좌우 밸런스 맞춰서 하려면 유축기도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모유 저장팩도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오랫동안 모유를 먹잖아요. 계속 뭐 한 1,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아이도 불편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쿠션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여기다가 눕혀놓고 앉혀서 이렇게 해서 모유 수유를 엄마도 안고,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쿠션이 있고, 또 패드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여기에 앉혀놓고 되게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안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편안하게. 그래서 이런 게 수유 쿠션이나 수유 패드 같은 게 따로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항목이 우리가 분유라고 돼 있어요. 분유는 모유 수유 끝난 다음에 어떤 분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유는 또 안 먹고 그 분유만 계속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또 수입 분유나 또 좀 더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어서 분유에는 여러 가지 성분도 좋은 게 있고 내성력도 강해지는, 또 면역력도 강해지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분유만큼은 호불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특정 브랜드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분유 먹일 수 있으니까. 금액이 문제죠. 비싼 만큼 또 좋겠지만 또 엄청 비싸면 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아이가 쑥쑥 자라고 아이가 둘 셋 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분유가 비싸지 않을까요? 네,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에 항목이 뭐죠? 식탁 의자 항목이죠. 식탁 의자 항목을 옆에 꺼내야 되는데, 식탁 의자는 보통 완전히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뭐 3개월도 안 된 신생아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이유식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식탁에 앉을 수가 없죠. 척추에 힘도 없고 뒤집기도 안 되는데 엄마 만족에 앉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식탁은 이제 아이가 병행해서 모유랑 아니면 또 분유랑 또 이유식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이가 밥 먹는 그 시간, 밥 먹는 규칙, 그 습관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밥을 뭐 돌아다니면서 먹거나 뭐 누워서 먹고 뭐 밥을 아주 길게 막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밥이라는 걸 먹고 이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또 이 제품은 뭐 자세 교정도 다 되는 뭐 그런 제품이고, 많아요. 바퀴 달려가지고 이동도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 뭐 바운서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면 되고, 트레이를 빼고 그다음에 베이비 세트 빼고 의자를 내리면 뭐 어린이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단계별로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먹이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나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이라고 합니다. 네, 두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첫 곡은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그 신현대 한국 가곡이고요. 가곡 콩쿨에서 대상을 탄 곡입니다. 허림시의 윤학준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 가사 중에 하무무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되게 흡족해 하다라는 가사거든요.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중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네, 두 번째 곡은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어 아세요? 네,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그 테너 주인공 백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뭐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뭐 다 내 거다 뭐 되게 잘생겼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여자들 꼬시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obile, leggero viso, in pianto in l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È sempre misero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l cauto il cuore, pur mai non sentasi felice appieno, chi sul cui seno mali non corre.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 vento, muta l'accento, e di pensiero, e di pensiero, 감사합니다. 혹시 앵콜 해주시면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은 이태리 깐촌의 민요인데요.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곡입니다. 푸니쿨리 푸니쿨라라는 이 곡 제목은 그 나폴리, 이태리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에 이제 활 화산이 있어요. 거기 이제 활 화산을 구경하러 올라가는 케이블카인데 이제 화산이 사람들이 터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구경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회사에서 사실 만든 노래인데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민요까지 된 곡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se non anni neve le stagliette, tu stai adò. Adò sto corre grattio chi dispiette, farmelo un po'. Adò il fuoco cocce masse fuglie della sta. E non te corre presto, non te struglie, solo a guardare. Yammo, yammo, coppa yammo ya, yammo, yammo,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yammo, yammo, coppa yammo ya, yammo, yammo,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 ya, funiculi, funicula. 무서운 불 뿜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기차 타고 올라가세. 떠오르는 저 연기 손짓 안에 오라 오라.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푸니쿨리 푸니쿨라 푸니쿨리 푸니쿨라, 함께 가보세. 푸니쿨리 푸니쿨라.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푸니쿨리 푸니쿨라 푸니쿨리 푸니쿨라, 함께 가보세. 푸니쿨리 푸니쿨라. 감사합니다. 또 이번 시간은 재우기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맨 먼저 이제 아기 침대죠, 침대. 아기 침대는 우리가 오늘 경품으로 드려요. 유아용 침대인데, 이 제품은 바닥에 바퀴 락이 있어요. 락을 풀어주시면 밀면서 끌면서 거실이나 안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단계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버튼을 누르시면 내려갑니다. 아이 연령에 따라서, 개월수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침대에
맞대고 옆에다가 맞대고 같이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침대는 이렇게 오픈형으로 밑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잠자는 침대하고 이렇게 맞대서 오픈해서 침대랑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쪽은 가드가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 침대의 목적은 일단은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수면을 해야 돼요. 계속 엄마가 안고 자면은 아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도 계속 엄마 앞에서만 자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침대에서 눕혀서 재우게 되면 좀 분리수면이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잘 때 외에도 뭐 안아주고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킨십은. 그래서 잠자는 거는 침대를 통해서 분리수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시거나 씻거나 할 때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이런 침대가 전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폴딩 할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접어서 들고 다니는 침대. 그래서 그거는 뭐 부모님 댁에 놀러 가거나 뭐 어디 캠핑이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들고 다니면서 펴서 아이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침대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여기 쿠션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같은 거 깔고 그다음에 방수요나 이런 거 깔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침대를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경품으로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아기 이불이죠. 이불. 우리가 이불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덮는 이불을 아이한테 덮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 전용 이불이고 촉감이 더 부드럽고 좀 가볍죠. 아이가 무겁지 않게끔 돼 있고요. 사이즈는 아이가 지금은 돌 전이고 어려도 금세 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넓어요. 크고. 네, 아이 전용 이불이 저한테 맞죠? 지금 딱 맞죠? 거의 제가 덮어도 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게 자다 보면 이렇게 뺑뺑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으면 다 삐져나오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이불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불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야 되죠? 베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 짱구 베개, 그래서 짱구 베개 시계를 놓치면 안 되죠. 아이 납작하게 되니까. 그리고 좁쌀 베개 같은 걸로 통풍도 잘 되게 해서 베개나 2개 정도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갖고 하면 너무 부족하고요. 한 2개 정도 여유롭게 교체하면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되고, 이불을 덮기 전에 바닥에 담요를 보통 깔죠. 담요. 이렇게. 얇은 거, 더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먼저 깔고 담요 위에서 아이가 자면서 이불을 덮어서 하는 거죠. 담요 하나 따로, 이불 하나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런 담요용을 쓰기도 하지만 또 외출할 때 겨울에 필요한, 이거는 이불도 아니고 담요도 아닌 겉사개예요. 겉사개가 아까 속사개처럼 이렇게 아이를 쌀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단추도 있어요. 단추도. 그래서 아이가 쉽게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딱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겉사개 용도로 사용도 하지만 요로 쓸 수도 있으니까 깔아놓고, 속사개도 요로 쓸 수 있고, 또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요로 대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개는 예전에는 속사개, 겉사개를 무조건 샀는데 요즘에는 겉사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속사개는 꼭 하시고 겉사개는 필요에 따라서, 온도,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를 사용을 하는데 침대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바닥에 뭐 깔기도 하고 아니면 소파 같은 데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를 깔아요. 아이가 편안하게 등이 베기지 않게끔 까는데, 아이가 시도 없이 막 쉬하고 뭐 대소변을 못 가리다 보니까 기저귀 밖으로 삐져나오고 그러면 이불 빨래를 맨날 해야 돼요. 그 엄청 피곤하고 이불도 금방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이불 깊숙이 베기면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런 방수요가 꼭 필요해. 방수요. 요 양면 방수요인데 작은 거예요. 이게 큰 사이즈는 좀 더 대형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불에 덮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두세 곳에다 자주 누워있는 곳에다 깔아놓으면 요 패드만 갈면 되니까 방수가 정말 잘 돼요. 바닥에 안 젖게. 그래서 이런 방수요를 정말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사이즈 잘 보시고 방수요를 양면 또는 뭐 단면도 괜찮아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이불 세트를 알아봤고요. 여기 보이는 게 뭐죠? 바운서예요. 바운서. 베이비병 바운서인데 이건 이제 수동이죠. 바운서는 아이들 여기서 재우는 건 아니고 놀다가 잘 수는 있지만 재우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이제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서가 되는 거고 연령에 따라서 높이도 또 달라지고요. 자동은 뭐 포맘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음악도 나오고 단계별로 높낮이 되고 좌우로도 되고 그래서 바운서는 아이들 이제 편안하게 엄마가 계속 안아줄 수 없으니 힘드니까 바운서를 사용하시는데 바운서의 단점은 사용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2년, 3년 내내 쓸 수가 없이 보통 한 6개월에서 많이 써봐야 뭐 1년 못 쓸걸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는 못해요. 근데 좀 편안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운서는 고민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이를 집에서 재우고 눕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온습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온습도를. 그래서 온도, 습도가 되는 온습도계를 사시는 게 좋아요. 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 두시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두시면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적정 온도나 습도가 맞는지 환기를 좀 시켜야 되는지 습도를 좀 맞춰줘야 되는지를 보고 준비하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민감하니까 방마다 이건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방마다 있는 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체온계. 누워 자다가 대부분 밤에 뭐 감기가 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소소하게 있으면 거의 낮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을 못 넘기고 막 너무 기침도 많이 하고 먹는 거 다 토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진단하는 게 온도예요. 체온이 너무 높으냐 아니면 체온이 떨어졌느냐. 약을 먹고 처방을 해서 온도가 잡히면은 체온이 잡히면은 괜찮은 거고 계속 고열이면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체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산모님들한테 꼭 필요한 체온계를 3명한테 또 드려요. 네, 3명한테. 네, 지금 기대하고 계시죠? 네, 브라운 체온계. 네,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체온계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이게 리모컨처럼 자주 잊어먹어요. 어디 막 들어가고 침대 밑에 끼고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도 되고 또 하나로 했을 때 이게 체온이 맞는 거지도 그러니까 한 2개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했는데 그대로다라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필수니까 이렇게 해서 체온을 수시로 체크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까지 재우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놀이 나들이입니다. 놀이 나들이기에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유모차,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카시트, 아이 놀 수 있는 뭐 놀이개 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모차는 브랜드별로 다 있어요. 브랜드별로 다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부가부 상품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 이렇게 3가지 분류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다른 브랜드도 다 있어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서로 끌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오늘 수업 끝나고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다 끌어보시고 가세요. 느낌을 보시고 접어도 보시고 펴도 보시고 모르면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럭스형 유모차는 말 그대로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전용 유모차라고 보면 돼요. 절충형은 완전히 신생아 6개월 이전에는 사실 권해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6개월 이후부터 쓰는 거고요. 휴대용 제일 작은 유모차는 엄연히 얘기하면 돌 지나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퀴도 되게 작고 프레임도 되게 작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휴대용 다 이렇게 흔들리고 가벼워요. 그만큼 아이가 큰 거고 엄마가 좀 더 무겁고 힘드니까 가벼운 거 이동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신생아기 때문에 아이가 척추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뒤집기도 잘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모차 자체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쿠션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양도 풀차양으로 다 돼야 되고 당연히 앞보기 뒤보기 다 돼야 되고 단점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엄마들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게 단점이고 아이한테는 최고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절충형은 요거와 요거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럭스형은 바퀴도 다 커요. 되게 크고 쿠션도 잘 돼 있어요. 쿠션도 이렇게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다 잘 돼 있고 뒤에도 다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좀 더 거의 앉아 있는 거죠. 거의 엉덩이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앉아 있는 모습이고 단계별로 눕히는 거죠. 완전히 눕혔을 때 180도로 느껴지지만 등받이는 내려갔어요.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빼서 태우면 되는 거고 이 안에 안전벨트 5점식으로 다 돼 있고요. 또 아이가 자라면 또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 키높이도 이렇게 키높이도 확장해서 아이 머리 높이까지 크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이죠. 분리해서 접을 때 분리해 놓고 접는 방법이 있고 분리하지 않고 접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따로 이렇게 보관해서 차 트렁크에 놔두시고 뒷바퀴를 고정을 해 놓고 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씩 따로따로 들면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 분리 안 하고 바로 접는 상품도 있고 그래요. 프레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이 제품은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절충형 유모차예요. 절충형 유모차는 말 그대로 이거보다는 접는 게 더 편하겠죠. 훨씬 더 좀 더 편하고 좀 더 가볍고 이렇게 요거보다는 좀 더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역시 시트도 앞보기 뒤보기가 다 가능해요. 이렇게 절충형까지는 앞보기 뒤보기 다 가능합니다. 휴대용은 무조건 앞보기밖에 안 돼요. 돌 지나고 아이가 크면 뒤보기에서 어디 나가자 그러면 난리 나요. 못 가요. 네, 궁금해서 앞에 보자고 난리 나요. 네. 보시면 아시지만 프레임의 차이가 많이 있죠. 디럭스형하고 절충형하고 어떤 게 아이가 편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편하죠. 네. 그리고 이런 디럭스형은 이런 시트 말고 배시넷형이 있어요. 아이가 침대처럼 누운 배시넷형을 그냥 줘요. 포함되어 있어요. 신생아 때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누워서 갈 수 있게끔 배시넷형을 줍니다. 이거는 저런 배시넷을 추가 구매를 하시거나 추가 구매 안 하고 그냥 시트형만 사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이가 좀 자랐어. 편해요. 아이가 이거는 자기가 열고 자기가 올라가서 타고 자기가 닫고 벨트 자기가 딱 하고 빨리 가자 그래요. 빨리 키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엄마도 걱정이 없이 쉽게 접고 편하게 이렇게 가는 거, 어깨끈 잡고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뭐 비행기 탔을 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거,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3살, 4살이 돼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1시간 이상 좀 오래 뭐 공원을 나가든지 나들이를 갔을 때 다리가 아프잖아요. 언젠가는 자고 싶을 거고, 그러면 이런 휴대용을 태우고 아이를 이동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편하겠죠. 그리고 엄마도 아이가 편하면 엄마도 편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휴대용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모차를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22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2kg, 키로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디럭스형 같은 경우는 보통 36개월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36개월 정도 쓰면 엄마나 아빠의 필요에 의해서 안 쓰는 거지 아이를 못 태우는 건 아니에요. 예, 태웁니다. 충분히 태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컸을 때 자기가 자꾸 올라가서 타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3살 넘었는데 아이가 타고 싶은데 너무 높죠? 거의 등산하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무게 키로수는 다 22kg까지는 맞습니다. 네. 카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시트는 시작하는 법을 한 번이라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차량 똑같은 IS픽스 장착할 수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해요. 여기에는 지금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뒷자리고 이렇게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운전석 바로 뒤에 또는 보조석 바로 뒤에. 보조석 뒤에면 엄마가 옆에 타는 거고요. 운전석 바로 뒤에면 엄마가 보조석 뒤에 타는 거겠죠. 아이가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카시트는 무조건 뒷자리만 설치가 가능하고 뒷자리 중에서 가운데는 설치가 안 돼요. 이 IS 픽스가 없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무조건 뒷자리에 2개만 승용차 기준으로. 그리고 보조석에는 당연히 없어요. 운전석에는 당연히 없겠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얘기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뒷자리예요. 뒷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시트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딱 이렇게 앉혀놔요. 일단 이렇게. 아이까지 같이 태우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일단 빼놓으시고. 네. 그러면 카시트는 뒤에 먼저 체결을 해야 돼요. 신생아 카시트예요. 주니어는 지금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신생아 카시트 볼 거예요. 신생아 카시트 보면 IS 픽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잡고 뒤로 쭉 빼주는 거예요. 먼저 반대쪽 마찬가지예요. 요걸 뒤로 쭉 뺀 다음에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이게 집게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게, 요 집게로 IS 픽스를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요쪽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딱 찝히는 순간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초록색은 곧 파란 신호등, 초록색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어 넣으면 바로 초록색 보이죠? 보이세요? 네. 초록색 되면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설치가 풀리잖아요? 풀리면 색깔이 없어져요. 그죠? 색깔이 없어져. 이렇게 낀 줄 알고 한쪽만 껴놓고 안 하면 사고 냈을 때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엎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설치하는 방법. 설치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카시트를 갖다 놔도 설치를 잘 못하면은 충격 시에, 사고 시에는 이 최대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치를 해서 딱 밀어 넣어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딱 들어옵니다. 이쪽도 초록색으로 들어왔겠죠. 이 상태에서 등받이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요만큼이 뜨죠. 이 상태로 가면 차가 흔들 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집어넣고 동시에 밀면 돼요. 이렇게 탁 밀면 등받이가 달 때까지 딱 밀려요. 그럼 견고하게 등이 잡혀주겠죠. 이게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등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럼 카시트가 견고하게 잡힌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카시트가 안 흔들리는 거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발이 이렇게 깊지가 않죠. 높지가 않죠. 보통 차량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차량은. 그러면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안 내려오는 걸 잡 누르면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요때 보시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빨간색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 요게 제대로 지지가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바뀌어요. 그게 지지가 이 상태에서 됐는데 됐다 안 됐다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약간 들고요. 한 단계를 더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강하게 눌리겠죠. 이렇게. 그럼 초록색이 계속 되겠죠. 이 부분하고 이거를 안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지가 안 되겠죠. 최대한 바깥으로 빼거나 앞으로 빼거나 핀 다음에 지지가 딱 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지지를 하면 카시트는 장착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역시 초록색을 보고 초록색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태울 때는 엄마가 이쪽 문을 열고, 만약에 보조석 뒤다 그럼 엄마가 이쪽 문을 열고 카시트를 돌립니다. 문을 열고 카시트를 돌려요. 그 다음에 아이를 눕히겠죠. 카시트에. 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마가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겠죠. 요때 이렇게. 요게 신생아 키트예요. 그래서 요만큼 작은 아이도 카시트에 다 들어갈 만큼 이걸 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디 이동할 때. 정말 5분 거리, 10분 거리 아니고서는 태워야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요걸 떼어내면 좀 더 큰 아이가 앉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탈 수 있다. 언제까지? 4세까지. 인데 역시 한 36개월 정도 보면 돼요. 4세까지 아예 길게 태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예 이제 키와 어깨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때 주니어로 갈아타시면 되고, 근데 사용 용도는 보통 4세까지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우시면 되고, 우리 아이 어깨에 맞게끔
안전벨트를 채워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면 아이가 어깨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좀 나와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놓고 안전벨트를 밑으로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어깨 온 매무새 잘 만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당겨주면 이렇게 돼요. 당겨주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편한 상태가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아이를 세우거나 눕히거나 그거는 뒤로 돌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간 다음에 아이가 뭐 잠을 자거나 눕는 게 좋으면 눕히시고 좀 세우시고 세우고 문 닫고 엄마가 돌아오셔가지고 옆에 타면 돼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랑 컨택하면 되고 이때 주의하실 게 이동할 때 아이 얼굴을 계속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카시트 아무리 좋은 카시트도 인증받을 때 이렇게 인증받은 카시트가 없어요.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측면이 아니고요. 측면 추돌 방지는 옆에 있는 이쪽 측면 추돌 방지를 인증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써 있습니다. 여기 옆에 카시트마다 써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 있어요. 15개월까지 15months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뒤 보고 가게끔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모든 카시트가. 그래서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어디 보고 가라고요? 무조건 뒤 보고 가기를 해요. 척추나 목이나 힘이 없는 신생아 때 충격이 빵 생기면 아이 목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눕혀놔도 앞보기는 안 돼요. 무조건 신생아 때는 뒤보기를 해야 돼요. 뒤보기에서 충격이 있으면 온 몸으로 등하고 척추랑 요추랑 전부 다 해서 골고루 힘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뒤보기 되는 거고요. 이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에 따라 다른데 이런 제품들은 앞에 락이 있어요. 락이 있어가지고 15개월이 넘어가면 앞으로 볼 수 있지만 15개월 밑에 아이가 3개월이든 5개월이든 8개월이든 15개월 밑에는 이렇게 잠궈 놓는 거예요. 잠궈 놓으면 뒤보기는 돼도 다시 돌아서 앞보기가 잠겨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모나 삼촌, 고모나 뭐 할아버지가 태웠을 때 모르고 그냥 앞보기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잠궈 놓는 거죠. 그럼 습관적으로라도 무조건 안 되니까 천상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제품도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 키 높이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은 신생아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너시트죠. 이너시트 안에 있는 이너시트를 빼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좀 큰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머리 높이도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신생아랑 또 돌 때 안에 또 이너시트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 이 제품은 후기 사은품으로 줘요. 또 다른 제품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깔고 그다음에 돌 넘어가면 또 크니까 다 빼고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토들러는 이제 3세, 4세 넘어갈 때쯤에 토들러형으로 가셔도 되고 토들러 없이 바로 주니어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드렸고 궁금한 거 있어요? 카시트?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기띠는 신생아 때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그러니까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한 10개월 정도면 아이가 커가지고 좀 불편한 그런 아기띠가 있는데 그 아기띠의 장점은 신생아 때만 쓸 수 있지만 되게 가볍고 편리해요. 그 대신 오랫동안 못 써요. 대부분 아기띠는 최대 36개월? 키도 크고 발육이 잘 되고 무겁고 그러면 36개월이면 진짜 엄마 어깨나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최대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가지 베이비병 건데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은 그냥 X 반도형으로 뒤에 간단하게 순수하게 어깨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대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신생아 때 주로 쓰는 거고 12개월까지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신생아 때부터 한 12개월 전까지만 사용을 한다. 그 이후로는 아이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생아용이 있고요. X반도가 아니라
어깨끈도 쿠션도 잘 돼 있고요. 양쪽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도 또 잡아주고 패드도 있어요. 앞에 복대도 잡아주고. 그러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하고 앞에랑 등까지 허리까지 동시에 이렇게 잡아주면 아이 지지가 잘 되고 엄마가 힘이 분산이 돼서 어깨는 허리가 좀 덜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36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빠들 보면 저처럼 좀 왜소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키가 180 넘고 뭐 거의 100kg 다시신 분도 있잖아요. 막 8, 90kg 되시는 분, 90kg. 그러면 이게 작은 거, 너무 조그만 거 사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됩니다. 네, 뭐 200kg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매장에 오시는 분들 다 보면 이게 스웨덴 건데 굉장히 넓은 크신 분들도 다 설치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배가 많이 나오셔도 가능하다. 예, 이런 거 사가지고 딱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케어를 해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도 편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도 편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고 좁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 상대로 하고요. 메시망으로 다 돼 있고요. 스포츠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딱이가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이거는 또 체결감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길게 늘려 들어가지고 목받침도 펴서 스스로 목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아기띠는 이렇게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힙시트 들어보셨죠? 힙시트. 아이가 엉덩이를 받쳐가지고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6개월 이상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는 척추에 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용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힙시트랑 이런 아기띠를 올인원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지퍼 형식으로 돼가지고 뺐다가 힙스용을 썼다가 힙스 빼고 일반용을 썼다가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기띠까지 설명드렸고요. 기저귀 가방 한번 볼게요. 기저귀 가방. 유모차 같은 걸 샀을 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엄마들이 쓰는 뭐 좀 백들 중에서도 전용이 있는데 기저귀 가방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외출을 하시거나 뭐 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담아놓을 수가 있잖아. 항상 기저귀랑 뭐 젖병 내가 필요한 거 항상 담아놓으니까 잦은 외출을 하더라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기저귀 가방은 전용으로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발육기, 치발기죠. 이런 것들 아이가 간질간질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물고 빨고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공갈 정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울다가도 물려주면 조용하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집게용으로 되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덮개용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딸랑이. 네,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거 아이 놀 수 있게끔 하고 아이 체육관 모빌 이런 거죠. 이런 거 모빌 소리 나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모빌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아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 달 동안은 흑백 보여줘야 되는 거죠. 흑백 컬러 못 보니까 흑백을 보고 그다음에 바꿀 수 있게끔 이런 거 따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나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 비타민 이렇게 드시면 되고 철분제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 따로 다 챙겨서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용 패드 필요하겠죠. 패드. 그 다음에 손목, 발목 보호대. 이렇게. 오늘 다 몇 분 받으셨죠?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그렇게 손목이 시큰시큰하답니다. 그래서 잘 미리미리 케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브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수유 브라는 우리 모유 수유하는데 정말 필요한 제품이니까 꼭 구매를 하시면 되고 한 3개 정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수유 패드 이렇게 보시면 수유 전용 패드죠. 당연히 필수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산모용 복대도 또 허리 안 좋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복대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모용품 중에 복대도 있고 그다음 회원부 방석 이런 식으로 네 회원부 방석 필요하시면 하시고 튼살 크림 지금 다 바르고 계시죠? 튼살 크림은 꼭 아셔야 될 게 비포 애프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가 많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 전부터 계속 발라주시고 출산 이후에도 꾸준하게 해서 리커버리 크림이 있어요. 회복 크림이 있으니까 그걸 꾸준하게 발라주셔야지만 나중에
또 피부 탄력에도 좋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비포 애프터 꼭 같이 발라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두크림은 우리 모유수유 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나씩은 준비하시면 고생 안 하실 것 같고요. 자욕대야죠. 자욕대야. 이렇게 자욕대야 쑥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자욕대야를 사서 또 케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산모용품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나오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먼저 토이북부터 하겠습니다. 다섯 분 제가 한 번에 뽑을게요. 5분. 됐습니다. 5명. 첫 번째 13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냥 3번. 네, 축하드립니다. 12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 네, 축하드려요. 마지막 2번. 네,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네. 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꾸 번호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이거 안 나와요. 이제 몇 개 안 없으니까. 됐습니다. 3분 나왔습니다. 3분. 오늘의 브라운 채운 게 14번. 축하드립니다. 4번.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면 7번. 나오세요. 좋습니다. 네. 핸드폰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봐주시고. 한번 흔들어 주세요. 브라운 채운 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잘 안 나와요. 오래 걸려요. 걸렸다. 나왔어요. 대망의 1등은? 몇 번이세요? 그래요? 대망의 1등은 9번입니다. 9번.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9번.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앞에 활짝만 웃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나고 주소 남겨주세요. 충분히 편하게 놀고 가시고, 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전 생각보다 막 광고나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출산 리스트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첫째가 7년 전이라 조금 많이 바뀐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광고도 없어서 좋았고. 네. 제가 초보맘이라서 어떤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출산할 때 필요한 용품이나 아기 용품 같은 거 전혀 몰랐는데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이벤트 없이 건강하게 잘 출산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잘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곧 만나.